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중심에 보면 휴머노이드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주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소식 이후에 이 로봇 섹터 쪽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기존의 대장주로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던 로보티즈와 하이젠 RNM 뿐만이 아니라 2, 3등주 영역에 있었던 다른 로봇 섹터까지도 그 수급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봇을 좀 알아봐야 되는 시점인데,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은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 SBB테크를 오늘 알아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상태다라는 건데, 저평가인 이유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로봇 섹터의 흐름을 좀 보시면 오늘은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오늘은 시장이 로봇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고점이었다 보니까 로봇 전반적인 이 조정 가운데서 유독 로보티즈가 좀 많은 폭으로 오늘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젠 RNM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이러한 조정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오늘마저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촉각 센서를 개발하는 원익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섹터가 이렇게 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노란 봉투법 그리고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수급이 확대되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공교롭게 또 조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 감속기 관련주죠. SBB테크가 어찌 보면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시점이고, 지금 이 200일선을 올라타고 있는, 어느 정도 거래도 최근에 터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 좀 부담이 없는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들어간다라고 해서 단기간 급등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자, 로봇의 이런 수급과 산업의 흐름이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SBB테크도 언젠가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크고요.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 2023년부터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이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감속기를 이완화 공급한다라는 뉴스로 SBB테크가 항상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벌써 희망 고문한 지가 2년도 더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뉴스를 굳이 다뤄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SBB테크가 여전히 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볼 때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8월 27일 오후 1시 37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주가는 2750원, 2.35% 빠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시총은 131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요. 633만 주 정도인데,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KPF 외 2인이 39.13%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한 42%의 지분이 주요 주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되는 주식수가 상당히 적다라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 2024년까지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폭을 더 키웠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거는 영업 외 수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또 중요하겠죠. 올해 1분기 매출이 12억, 2분기는 18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매출은 어느 정도 조금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떨어지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가 비중이 올라가서 매출 총 이익률이 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판관비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액의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리가 호재와 악재의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 건전성을 알아보면 부채 비율은 최근 들어와서 소폭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8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당좌 비율은 50.65%, 그리고 유보율은 78.47%, 유보율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알아봤었던 KPF라고 하는 대주주가 있는데요. KPF는 현재 주식회사에 상장이 돼 있기도 합니다. KPF가 뭐 회사인데요. KPF는 주로 이제 파스너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면
그 안전벨트 매라고 할 때 fasten your seatbel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fasten이 고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파스너라는 주요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파스너는 고정하는 부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볼트 너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KPF인데 SBB테크도 베어링볼 그리고 감속기 이런 금속류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KPF 모회사의 이 단조 기술이 나름의 시너지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BB테크는 KPF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KPF는 이 그룹사의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송현그룹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송현그룹의 회장이 여기 나와 있는 송무현 회장님이시고 SBB의 약자가 이 앞에 S가 송현그룹의 S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BB는 베어링볼을 뜻한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1993년 초기 초경볼 여기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국산화 개발을 시작을 해서 국내 최초로 세라믹볼 베어링을 국산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일본 핵심 소부장 제품인 로봇용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소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모닉 드라이브가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감속기인데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소개하는 기업입니다. 자, SBB테크가 지금까지는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었던 하모닉 드라이브 이 감속기를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으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감들을 다 반납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소재로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감을 줄 수가 없고요. 기대감을 주면 뭐합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죠. 지금 주가가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실적입니다. SBB테크뿐만이 아니라 SPG도 마찬가지고요. RS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고 뉴로메카, 두산로보틱스 모든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지나갔다. 로봇도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감속기 쪽 매출 비중이 21.7% 그리고 베어링이죠. 로봇 제품에 들어가는 로보 베어링이 27.5%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매출을 차지하고 그리고 리스트는 이제 손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리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에 들어가는 로봇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리스트 쪽으로 18.9% 적지 않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베어링인데요. 뭐 금속 베어링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베어링뿐만이 아니라 뭐 세라믹 베어링이라든지 플라스틱 베어링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베어링을 8.7% 정도 매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베어링 아니면 감속기고요. 이 리스트도 따지고 보면 이 베어링 기술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BB테크는 그 사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베어링에 특화된 기업이고 이거를 활용해서 만드는 감속기와 리스트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제품군으로 로보드라이브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세부 제품군들을 보면 RV 타입이 있고 하모닉 드라이브 타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협동 로봇에 주로 들어가는 감속기를 지금까지는 납품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두산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죠. 여기 관절 부분에 속하는 여기에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SBB테크의 이제 감속기가 들어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스카라 로봇이죠. 스카라 로봇도 마찬가지로 여기 구동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산 제품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방산 제품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겟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필요할 텐데 이 구동부에 감속기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매출의 한 60% 감속기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60% 정도가 이 방산 쪽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는 오히려 협동 로봇보다는 방산 쪽 매출 비중이 좀 크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로 들어간다고 했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의 그 손목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웨이퍼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장치인데요. 이 장치 내부에 보면 이런 베어링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 실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건 내수 수출 비중을 좀 보고자 함입니다.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수출, 내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일단 감속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감속기는 수출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는 반면에 내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로보 베어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수출은 점점 늘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는 반대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로 들어가는 리스트는 어떨까요? 네, 리스트는 수출은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이고 내수도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수출도 소폭 늘어나고 있고 내수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이 품목 중에서는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이브리드 베어링은 뭐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감속기 로보 베어링의 두 개의 특징을 보면 내수는 줄고 수출이 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수출이 어디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가가 좀 궁금한데, 여기 나오죠. 해외 사업 분야 쪽에 보시면 하모닉 타입 감속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협동 로봇 쪽에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 스카라 로봇까지도 감속기를 적용해서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주요 타겟 시장을 중화권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중화권 시장이 과연 먹혀 들어갈지가 좀 의문이에요. 정말 이들이 강조하는 대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대비 SBB의 이 하모닉 타입 감속기가 성능은 거의 동일하지만 가격은 일본 제품에 비해서 한 70% 정도 저렴하다.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출로 입증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산업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중국산 가격을 원하면서도 품질은 일본산 제품을 원한다라는 이런 고충들을 얘기할 때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이 경쟁력에 있어서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하지만 중화권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하모닉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더 드라이브 같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제품 성능이 월등히 좋냐? 그렇게만은 우리가 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까지의 매출 성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무언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했던 협동 로봇 시장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휴머노이드 쪽으로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협동 로봇 시장 1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순위 뭐 10위 안에 드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협동 로봇 기업인데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SBB테크도 이 부분에 대한 무언가 타겟점을 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수주 잔고를 보시면 75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몇 개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뉴스는 올해 7월 2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잘 나가는 K 방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부품 국산화에 대한 얘기를 내면서 핵심 부품으로 SBB테크의 이제 감속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속기 업체 SBB테크는 올해 원격 사격 통제 체제, 자, 이게 RCWS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것 포함해서 광대역 무선 전송 장비 HCTR용 감속기를 포함해서 총 4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2026년에 양산 예정이다.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 계속 이 매출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자사 감속기 매출이 60%를 방위산업 쪽에서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방산용 베어링 역시 지난해 개발을 완료해서 올해부터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류재환 SBB 대표는 현재 K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다가오는 미래에도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자, 이게 부품 내재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 핵심 부품 개발의 속도를 높이면서 정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네, 방산 시장에서도 이 부품 내재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을 SBB테크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K20 탄약 운반 장갑차의 감속기가 유선 감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다 좀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유선 감속기가 K10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등의 주요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글로벌 모빌리티 회사 쪽으로 액추에이터를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대량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실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글로벌 수출 매출이 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느는데 이 액추에이터 매출이 포함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좀 가능성을 여기서 좀 발견을 했고요. 자, 충청권에 액추에이터를 양산하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자, 이 공장 부지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얘네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 관련해서 무언가 자금 확보에 대한 플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충분히 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엔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시점에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나오면 받아야죠.
액추에이터 공장을 만들기 위해 만약에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추에이터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SBB도 발맞춰 가겠다라는 전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좋은 이 수주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대만 파운드리에 12인치 웨이퍼 베어링을 공급을 한다. 8월 26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반도체 장비에 들어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 나오는 대만의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기업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TSMC겠죠. TSMC 쪽으로 12인치 웨이퍼형 베어링을 공급을 한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공시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이제 매출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도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은 여기서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8인치 웨이퍼형 베어링을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TSMC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네, 회사 관계자는 대만의 12인치 웨이퍼 베어링 공급 시작 이후 수출량이 계속 늘고 있다. 자, 수출이 늘고 있는 거 아까 어디서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사업 보고서에서 그 매출을 봤을 때 수출이 늘고 있는 사업 부문이 어디였습니까? 감속기 쪽 부문에서 수출 매출이 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보 베어링 쪽에서도 수출 매출이 이제 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뒷받침이 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오히려 좀 떨어졌다. 네,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했고 네, 수익성이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 사업 확장을 위한 연구 개발과 양산 대비 인력 확충에 대한 인건비, 설비 투자 이런 판관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액추에이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개발을 위한 판관비가 늘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설명을 하죠. 미래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동 로봇만 보고 손가락 빨고 있을 수가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자,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와 사업 보고서에서도 액추에이터 사업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고 수출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끝으로 좀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이 조정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대장주였던 로보티즈가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조정폭이 좀 큰데 자, 오늘 SBB 테크 차트로 한번 들어와 보면요. SBB 테크는 진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박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는 얼마든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유의미한 시점이 지금 최근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소폭이나마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했던 거는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2, 3등주인 SBB 테크까지도 수급이 들어왔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좀 기회를 계속 주고 있고 SBB 테크는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SPG는 다를까요? 마찬가지예요. 기대감이 없지만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장기평선이 200일선이지 않습니까? 200일선을 계속 타고 가면서 깨지 않고 있는 흐름,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는요 얼마든지 이런 진폭이 있을 수 있고요. 신규 진입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지지를 깨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떤 큰 악재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이 박스를 이탈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할 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급락할 일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성장성 면을 봤을 때 로봇이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시기 너무 좋은 시점이다. 물론 대장주를 사는 게 좋죠. 나는 정말 용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대장주인 로보티즈나 하이젠 RNM이 이렇게 조정을 가져갈 때 들어가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고점 부근에 있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2, 3등주인 SBB 테크와 SPG 같은 전략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바스켓 매매로 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RNM 내지는 로보티즈 또 뭐가 있습니까? 원익 홀딩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바스켓으로 2, 3등주인 SBB테크나 SPG를 일정 부분 내가 담아가겠다. 이런 전략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장주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2, 3등주의 그 추격을 좀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로봇 섹터가 부각을 받게 되면 기존에 부각받았었던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인 저평가였던 SBB테크 같은 2, 3등주들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지금 그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씩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보면 로봇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SBB테크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이택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SPG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